대선이 이제 오늘로 4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당 지금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죠. 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회는 찬탄파 대 반탄파 탄핵 공방 책임으로 물들었습니다. A조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향해 탄핵 이후 국민에게 사과했느냐 공세를 벌였고, 김 후보는 계엄은 민주당의 30번에 걸친 줄 탄핵이 원인이다 맞받았고요. B조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계엄은 실질적 피해가 없는 2시간의 해프닝이라고 하자 한동훈 후보는 계엄이 경미한 과오라는 건 계엄 옹호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내란몰이 앞장섰다며 한동훈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A조의 안철수 후보는 B조 토론은 역대급 자폭 토론이다. 계엄을 옹호하고 나선 필패 후보들이다. SNS에서 직격을 했습니다. 자, 나경원 후보도 질세라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대선 때마다 이당 저당 다니더니 내부 총질로 경선판을 흐리고 있다. 차라리 탈당해 안철수당 만들어라. 이렇게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또 홍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 청년들이 꼭 질문을 하라고 했다. 키도 큰데 못하러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 또 한 발 더 나아가 생머리냐 보정 옷을 입었냐. 질문은 유치해서 안 하겠다고 해 종일 검색어에 키높이 구두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부터 1차 경선 통과자 4명을 추리는 여론조사 시작돼서 내일 오후 7시경 발표가 됩니다. 김한홍 3강 형성 중인데 4강 티켓 누가 얻을지, 또 탄핵 설전에 키높이 구두까지 등장한 국힘 경선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박원석 의원님. 주말 사이에 뭐 두 번의 토론을 지켜봤는데요.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부담이 없는 선거를 치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지는 선거니까 부담 없이 아무 말이나 아무 짓이나 다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은 거고요. 개중에는 대선이 목표가 아니고 다른 선거. 이를테면 내년에 이제 단체장 선거 혹은 당권 이런 게 목표인 후보들도 좀 뚜렷해 보였고, 무엇보다 어떤 그 지난 일에 대한 성찰도 없고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도 없고 미래에 대한 비전은 더더욱이 없는 이제 그런 토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비조 토론을 두고서 죽음의 조 이런 예측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후보들이 이 논란을 벌이지 않겠나 했는데 죽음의 조가 아니고 그냥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홍준표 후보가 무슨 키높이 구두, 보정속어, 생머리 얘기한 거는 글쎄요. 저는 무슨 뭐 댓글을 읽으신 것도 아니고 개중에 그 출마한 후보들 중에 정치적 경륜이 제일 높은 분인데 고작 한다는 게 그런 토론이었나. 그래서 좀 총체적 난맥상을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아니었나 싶고요. 한마디로 망했다 이 토론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후보 면면들로 봐서 이제 민주당보다 이제 흥미진진할 거다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국민들이 탄핵 잘했냐 못했냐,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과거로 가는 그 퇴행적인 그런 판만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내부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아니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의 당론이 탄핵 반대였습니다.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탄핵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혼란을 가지고 그 정당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수습하고 방향성을 정하는지는 어마어마한 갑론을박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갑론을박도 안 하고 뭐 분위기가 어떠네 뭐 일부의 그런 어떤 여론조사나 아니면 일부의 언론의 지형에 따라 가지고 당원들의 그런 어떤 또는 지지자들의 어떤 의견이 아주 복합적으로 표출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경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다 이야기를 하고 모든 걸 이야기하고 쏟아놓고 그리고 우리가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이 결정될 것 같아요. 이 지금 전당대회, 이 대통령 경선을 통해서 방향이 결정되면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묶어서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식으로 준비하면 이거는 뭐 잘못된 경선이라고 볼 수 없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뭐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현주 부위원장은 어떻게 봐요? 국힘.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 국힘은 그동안 뭐 흥행할 거다, 뭐 컨벤션 효과는 있을 거다, 뭐 이런 또 긍정적인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일단 뭐 뒤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한덕수 대행의 행보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국민의힘 경선의 김은 다 빠져버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주말에 이루어졌던 토론들을 보면서 사실상 국민의힘이
과연 이번 대선에서 뭘 말하고 싶은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불법 비상계엄과도 정확하게 손절하지도 못하고 그럼 정치적인 명분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뭐 뚜렷한 정책이나 비전이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그저 반 이재명만 가지고 선거를 하겠다는 건지 저는 좀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앞서 뭐 원 의원님 말씀대로 뭐 각각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표출되고 그 과정에서 또 모든 새로운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 오늘로 43일 남았거든요. 그리고 이 선거가 왜 이루어지는 겁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거로 인해 탄핵되고 파면됐기 때문에 대선이 있는 건데 그럼 이 대선에 왜 국민의힘이 다시 참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저는 국민적으로 설득이 잘 안 됐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이라든지 제명이라든지 이런 조치 정도는 있어야 명분적으로 아 우리가 이렇게 손절하고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상 갈 길을 좀 잃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면 국힘 쪽 반론 짧게 듣고 우리 설준환 변호사한테 갈게요. 아니 지금 이제 민주당 경선이 일극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게 과연 긍정적인 경선입니까? 경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각 후보들이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에서 하나의 의견으로 반드시 수렴될 겁니다. 네, 설준 변호사. 원래 월드컵을 보더라도 예. 예선에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예. 그다음 팀이 있고 그다음에 본선에 준비하는 팀이 있거든요. 우리는 16강 이상을 보겠다. 8강 이상을 보겠다. 팀 컨디션도 그렇게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는 그냥 탐색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조별 예선이잖아요. 예. 조별 예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래서 조금 어찌 보면 약간 당초 예상보다는 치열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어떤 앞으로 이게 이제 본선 4강 이제 4인 경선이 1차 컷이 되고 난다고 한다면 아까 뭐 얘기하셨듯이 정말 좀 더 그 탄핵에 대한 찬성과 그다음에 반대 입장을 가졌던 분들이 조금 더 치열하게 아마 더 논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전 대통령에 대한 아마 출당이나 이런 조치는 최종 후보가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어떤 후보가 되냐에 따라서 뭐 출당 조치를 할지 아니면 뭐 제명 조치를 할지 아니면 그냥 뭐 안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할지 그때 가서 아마 본선 전략으로서 아마 그 부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는 뭐 생각보다는 뭐 재미가 막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지만은 뭐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준비하신 쪽에서는 상당히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했다라는 점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모두들의 어떤 눈은 1차 컷 4인 경선으로 일단 옮겨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실시간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막장 토론이다 보니까 하나같이 미천이 다 드러난 것 같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반성도 없고 정책도 없고 어차피 지는 게임이라는 건가? 이런 걱정. 또 탄핵 때 그렇게 갈등을 벌였으니 토론에서 안 싸우면 이상한 거다. 이런 의견. 개싸움 국힘. 그래도 노재민, 이재명 일극정당 민주당보다 재미는 있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키높이 구두 이야기 나오고 보정소건 얘기 나오고 수준하고는 이런 좀 비판적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제 김한홍 3강은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이제 그 진출한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데 실제 이제 그 조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자리를 놓고 안철수 나경원 의원이 경합 중인 건 대체적인 분석 같습니다. 특히나 그 두 분이 페이스북에서 주고받으면서 엄청나게 격앙된 설전을 벌였어요. 뭐 어느 아무래도 분이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두 분 사이에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이제 100%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강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역선택 방지 장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는 또 나경원 후보가 약간은 앞서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정말 열어봐야 아는 그 결과일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그 출마 선언 이후의 메시지나 이런 걸 보면 나경원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는 너무 과거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엄 탄핵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 4월 4일 파면 이전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다가 뭐 이념 전쟁, 체제 전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언제적 시절의 이념 전쟁, 체제 전쟁입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경원 후보의 시야는 대선보다는 당권에 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우기가 어려웠고요.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대선 경험이 좀 많잖아요. 예. 이분이 벌써 한번 3번 정도 출마를 하셨다 보니까 정책이라든지 어쨌든 비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당의 기반이나 뿌리가 없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당내 지지가 굉장히 약한 데다가 저는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왜 시간이 갈수록 말씀이 어눌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메시지의 내용이 전달이 안 돼요. 예. 어디 방송이나 토론에 나오면 그게 저 안철수 후보의 최대 약점인데 시간상으로 보면 고칠만도 하거든요. 근데 안 고쳐지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참 그게 이분의 취약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결과 모르겠습니다. 열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탄핵 원조론도 이제 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2차 때 돌아섰지만 자기는 처음부터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이제 나경원 후보는 드럼통 밈 같은 것도 제기를 하고 하면서 뭔가 보수 정서를 더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네. 전략을 나경원 의원은 조금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여론을 본인한테 끌고 오려는 거고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그 후보에 대해서 반대 전선을 피는 거고 비주에서도 그런 치열한 토론이 있었던 게 맞는데 근데 안철수 캠프가 이 전략이 약간 이상해요. 무슨 말이냐면 안철수 후보는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후보와 표가 겹친다고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와 차별화를 하면서 탄핵은 반대했지만 내가 한동훈 후보와는 이런 면이 다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의 표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그 A조에서 B조로 지금 하면서 실제로 비록 4위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나경원 의원이 경쟁자라고 인식하면서 나경원 의원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져와야 될 표, 그거는 오세훈 시장이 빠지면서 생기는 진공, 유승민 전 의원이 빠지면서 생기는 진공, 그리고 한동훈 후보한테 가려는 그 표만이 안철수 캠프로 갈 수 있는 표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인데 이 전략을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는 어떻게 봐요? 원영섭 단장의 뭐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4위에 이제 나경원 후보가 4강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오랫동안 보수 진영에 계시면서 약간 지분은 있으세요. 항상 뭐 선거도 나오셨고 그런 부분에서라면 지지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아까 방금 얘기하신 대로 한동훈 후보가 너무 겹쳐요. 겹치는 부분인데 그걸 차별화를 조금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나경원 의원이 올라오게 된다면 한동훈 후보가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1강이 아니라 한 사람의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 세 명이 된다면 오히려 중도층의 민심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된다면 저는 한동훈 후보가 제일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댓글에 이런 의견 주셨어요. 이재명, 김문수 대선 3수에 비해 안철수는 무려 4수다. 4강에 못 들어가면 굴욕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윤심이 나경원에게 있다. 이런 설이 있어서 아무래도 나경원이 올라갈 듯 싶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어요. 또 안철수가 올라가야 찬탄 대 반탄이 2대 2라서 더 낫다. 이게 아마 경선 흥행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는 것보다는 나경원 후보가 올라오는 게 1, 2위 다툼에서 유리하다고 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내심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사실 누가 올라올지는 뭐 열어봐야 아는 건 분명하지만 저도 지금으로는 나경원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물론 뭐 역선택 방지 조항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일단 오늘이랑 내일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여론조사를. 그 시기가 또 알려져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뭐 전체적으로 나경원 후보 쪽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나경원 후보가 만약에 4강에 들어가면 이제 3대1 구도가 확고히 좀 굳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김한홍 대 그다음에 김한홍이 아니구나. 그 김나홍 대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될 텐데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3대1로 공격받는 구도가 되는 게 나쁜 구도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공격받는 구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효과를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도 사실상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팬덤이 있는 정치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 팬덤이 만약에 작동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4강 이후에 뭐 2명 뽑고 뭐 결선 가고 이런 과정에서도 또 의외의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저 지금 재밌는 댓글이 올라왔어요. 이재명은 누가 본선에 올라오는 게 좋다 하면서 기다릴까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근데 제가 네.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마 본인 상성상 제일 안 맞는 사람은 김문수 후보일 거예요. 같이 그래요? 경기도 지사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사법 리스크, 비사법 리스크, 청렴도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올라오는 게 제일 이제 상성은 안 맞는데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뭐 일장일단이 다 있는 거라 가지고 본인이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구별점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장현주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일단 민주당도 경선 중이기 네. 때문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이재명 후보가 가장 좀 압도적이니까 그런 부분을 전제하고 얘기를 해보자면 네. 사실 이재명 후보는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누가 나오더라도 네. 사실은 가장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정치적인 구도상 그리고 명분상 가장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에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완벽한 손절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다면 계속해서 전 정부에 대한 심판론도 올 거고요. 그 내란 세력에 대해서 결국에 내란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내란을 종식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선거에서 작동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뭐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나오더라도 뭐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